안녕하세요. 달리는 개미입니다. 오늘은 CS, 고객 응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고객 응대를 받고 해결했던 그냥 경험을 공유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 반품입니다. 쇼핑몰에 주문을 했는데 다른 상품이 왔다.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 반품을 할 때는 쿨하게 다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해서 해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교환 반품을 해주니 많이 하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싫어서 그냥 쿨하게 해줬습니다. 교환 반품이 나올 정도면 물건이 웬만큼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다른 걸 취하려고 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판매했는데 불량이 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교환 반품을 해달라 그러면 그럴 때는 그 휴대용 선풍기 다시 살아나면 그냥 쓰시라고 이러고 바로 새 제품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고객한테 구매평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90% 정도 구매평을 남겨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구매평은 노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고객들도 구매평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환 반품이 들어왔을 때 돈을 좀 쓰고 구매평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고객이 전화 오면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봅니다. 상품을 쓰는데 불편한 건 없었는지, 어떻게 제 상품을 찾게 됐는지, 어떤 채널로 들어오셨는지, 쇼핑인지 광고인지 블로그인지, 쇼핑이라면 어떤 검색어를 쳤는지까지도 물어봤고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모릅니다. CS가 오면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마케팅이 잘 되고 있는지, 내 상품이 어디 잘 노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시면서 이득을 챙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출거래도 좋지만 모두 다 반품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핫팩을 판매했는데 5,000원치를 구매하면서 반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택배비랑 반품비 합치면 5,000원이에요. 반품해주면 5,000원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봤더니 핫팩이 뜨겁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만족하셨냐고 물어보니까 50%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가격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2,500원 깎아줬고요. 사실은 마진이 1,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1,500원으로 막은 겁니다. 고객을 좀 설득해서 반품을 막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문의입니다. 단체 주문이 있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바로 주문하지 않고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기관이나 회사일 텐데 많은 수량을 주문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를 갖고 있는지, 사은품도 받고 싶고 가격도 할인하고 싶어서 웬만하면 다 전화로 올 거고요. 저는 창고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도매처에다가 재고가 있는지 확인도 꼭 해보시고요. 이 정도 수량이면 도매가를 좀 깎아줄 수 있냐고 얘기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랑 통화를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나 핫팩 이런 것들도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CS를 도매처에서 해주신다. 그래도 본인의 전화번호를 꼭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CS는 본인이 하시고 상품 문의가 아니라면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사용법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봅니다. 드론을 할 때 프로펠러 하나가 똑 부러지면은 교환하는데 프로펠러를 반대 방향으로 달아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면은 드론이 한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런 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CS를 해주더라도 본인이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배송을 하더라도 꼭 물건을 시켜서 그걸 만져보고 사용도 해보고 어떤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위탁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배송 문의인데요. 배송 문의도 많이 옵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아들, 딸 선물이라든지 친척들 선물로 산 상품 같은 경우는 이 날짜가 지나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1, 2일 안에 배송된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2, 3일 안에 배송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가면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보내주겠다고 하고 늦게 가면 고객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루 안에 배송해주겠다 이렇게 단언하시면 안 되고요. 오배송 같은 경우는 택배기사님이 잘못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들이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없다는 전화를 받으시면 무조건 택배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먼저 고객한테 경비실은 가봤는지 물어보시고 받은 주문 정보랑 고객이 사는 그 주소랑 같은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택배회사에 전화하시면 가끔 초보이신 택배기사님이 하실 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배송을 확인할 때는 먼저 고객이랑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택배기사님이랑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 투잡인 경우 CS를 어떻게 할까?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CS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고객의 이름은 절대로 무슨 고객, 본인의 스토어팜 이름 이런 걸로 해주지 마시고 그냥 사람 이름으로 저장해 두세요. 점이나 1이나 모르게 표시를 하시고요. 전화가 오면 저는 문자로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문자의 내용은 정말 고객님 죄송합니다. 급한 미팅이 있어서 고객님의 성함과 전화 주신 이유를 남겨주시면 미팅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놔서 전화가 들어오면 바로 문자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보다가 화장실이나 나가는 경우에 통화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품이 50건, 60건 이렇게 하루에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CS를 한 건 정도도 받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고객 문의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맨 위에다가 채팅으로 할 수 있는 공지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까지 C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